저는 이제 예사경에서 이제 대표로 지금 나와 있고요. 저는 아마 이 발제가 오늘 선언문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거로 선언문 초안을 쓰라고 해서 제가 선언문 초안을 기초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을 목회로 모였을 때 이거는 코로나 문명 전환기라는 것에서 이제 마을 목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 목회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 아까 기도하신 노영상 교수님은 코로나19 마을 목회가 와선교가 코로나19 목회 대안이 뿐만 아니라 선교적 교회 신학을 넘어 독자적인 세계 신학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재영 교수는 마을 목회가 한국교회 취약한 이미지 마을 목회가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까 조정동 교수님 와셨는데 가셨는지 모르겠네. 조정동 교수님은 예전엔 교회와 기독교 이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제 교회나 기독교라는 이름만 들어도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워진 이 시기에 마을 목회는 거의 유일한 돌파구이다. 이제 이런 평가 속에서 지금 새로운 코로나 문명 전환기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의 새로운 출구를 이제 마을 목회로 이제 본다고 그랬을 때 이 마을 목회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이제 오늘 2016년에 우리가 선언하고 2022년에 오늘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중도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건물로 오라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 이후에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 플랫폼으로서의 마을의 마당과 플랫폼으로서의 교회라는 새로운 이제 교회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출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출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상실되어 있는데 교회를 건물 이상의 교회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나 많은 한국의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건물 넘어서 있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상상력,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오늘 코로나 이후의 문명 전환기에서 이제 마을교회가 출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상상력을, 건물이 아닌 건물 넘어서의 교회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한국교회가 이미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민주교회를 우리가 다시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어간에 일어났던 이 민중교회는, 그 민중교회가 출발할 당시에는 교회를 건물로 본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가 들어가 있는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라는 것으로 더 새로운 교회의 민중교회라는 걸 상상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한국의 민중신앙이나 민중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민중교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출발해 이런 데 있는데, 이 지역사회의 마당을 이루고 있잖아요. 지역사회 전체와 함께 마당을.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하나의 마당이 됐다는 거죠. 요거를
요즘에 뭐라고 해요? 플랫폼이라고 해요.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마당으로서의 교회, 플랫폼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이 이미 1970년대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것은 1980년대 공단과 빈곤 지역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아이들도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별 권리가 있다는 이 교회 마당의 역할을 처음 출발해서 마을에 타가서를 세우고 그 타가서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이 탄생한 거, 이거를 누가 했냐? 이것이 당시에 마을에 민중교회를 다니던 기독 여성들이, 마을교회 여성들이 1970년대, 80년대 지역 타가서나 마을 공부방 운동을 하면서 마을을 마당으로 만들면서 이미 플랫폼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1970, 80년대에. 우리는 이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마을 민중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타가서 운동, 공부방 운동과 작은 도서관 운동은 한국 지역사회 복지와 교육의 중요한 전달체계. 지역 타가서, 지역 아동 공부방, 지역 도서관 운동, 이게 전부 민중교회에서 출발이 됐고요. 그러니까 민중교회가 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사회 마당이었고 이미 1970년대 플랫폼이 됐고, 이것이 한국의 지역의 최대의 복지 교육 전달 체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라는 게 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MF 1997년도 IMF 외환 이후에 고용 불안, 빈곤 문제가 대두되면서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자활산업 또 작은 지역의 민중교회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의 연대로부터 출발해요. 아까 우리 박사학위 하시는 목사님께서 에큐메니칼이라는 이미 지역 연대를 1970년대, 80년대 했어요. 이걸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가 과소평가, 건물 안으로 모여가지고 큰 교회를 만드는 것만이 교회의 성장이고 성공이라고 봤는데, 이제 건물 교회가 한계에 온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넘어선 마당과 플랫폼을 요구하는 시대에, 플랫폼의 시대에 어디로 갈 거냐 하실 때 이미 민중교회 운동 1980년대, 그 다음에 2010년에 그 흐름이 여기 보면 민중교회 운동은 80년대 민중교회 타가서 공과운동, 마을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마을 교회와 마을 도서관과 지역 아동센터를 연결하여 마을과 도시를 잇는 평생학습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의 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제 이런 민중교회가 80년대 이렇게 됐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가 일어나죠. 이게 이제 결합되면서 그 민중교회 운동과 2000년대 마을 만들기 운동이 되면서 마을 교회와 마을 도서관과 지역 아동센터를 연결하여 마을과 도시를 평생학습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 꿈으로 이루어져 나가면서 이러한 마을 운동에 흐르면 전국적인 마을 만들기 운동과 연결된 도시형, 농촌형 마을 교회들의 등장으로 연결되면서 도도한 마을 교회와 마을 만들기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2016년 3월 11일에 예장 총회 지역 마을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목회자 일동의 이름으로 마을 목회 천원문이 발표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때도 제가 초안을 썼는데 이번에도 또 제가 초안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역사를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서 다시 소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역사는 2010년도에 생명과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 선언이 나오는데, 그리고 5번의 자국의 평가회가 열리고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생명과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의 선언과 5번의 자국의 박람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교회의 생태계의 중요성을 한국교회가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교회가 마을의 마당에 가는 플랫폼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생태계가 대형 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작은 마을교회 생태계가 한국교회 미래를 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해서 5번의 작은교회 박람회가 열려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었죠. 이 두 흐름이 연결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큰 교회사적 흐름은 첫 번째로 7, 80년대 민주교회 흐름,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한국교회 선언과 2013년부터 5차례 걸친 작은교회 박람회, 그 다음에 우리 예장에서 마을목회 선언, 이 흐름을 이제 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건물목회 시대가 붕괴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이 마당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마을 마당교회가 등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시간이 좀 밀려서 지금 이 한국교회의 이제 그 복지 쪽이나 의료 쪽은 돌봄마을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돌봄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 케어예요. 커뮤니티 케어. 의사들이 주도를 하는 건데 건강 문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하니까 커뮤니티 자체가 케어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코로나 재난 이후에 우리 공동체는 다 붕괴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 돌봄 마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돌봄 마을이라는 건 이 마을 전체를 돌봄 네트워크로 하고 플랫폼, 돌봄과 복지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지역에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지금 지역에서 중요한 건 돌봄, 건강, 문화예술, 생태의 돌봄도 그냥 건강적 돌봄만 아니라 문화적인 돌봄, 생태적 돌봄, 이런 거를 다 이제 돌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뒤에 우리가 온라인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온오프 온라인 돌봄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마을 목회와 마을 신학을 온오프 온라인 마을의 마당 플랫폼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새롭게 펼쳐나갈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 지역사회나 마을,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온오프 온라인 마을 공동체, 마을교회가 만약에 가능성을 연다면 이거는 민주교회 운동, 자유교회 운동을 있는 이걸 통합하는 새로운 세계적인 신학, 세계적인 세계의 교회의 길을 제시하는 이제 국제 우리가 포럼을 해도 될 만큼 그런 이제 한국의 이제 마을 신학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게 선언문에 나갈 겁니다. 이런 기반을 배경으로 해서 읽어보시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의 새로운 신학 선언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간과 타인과 자연이 화해 공존하는 대화적인 생태 공동체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의미하면은 핵심은 우리의 선언의 핵심은 산업 물질 문명에서 훨씬 전환해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 돌봄 마을 공동체, 마을 마당교회는 이제는 산업 물질 문명을 넘어서서 생태 문명의 마당이, 마을의 마당이 돼야 되는데, 산업 물질 문명을 우리가 정의하자면 이 산업 물질 문명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불타고 이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삶에서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을 일으키는 낡은 산업 물질 문명의 소화에서 탈출해서 이 산업 물질 문명은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적으로는 이 소화는 뭐예요? 개인 구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넘어서야 된다. 산업 물질의 이 개인 구원, 소화를 넘어서서 생태의 문명이라는 대화로 넘어가는 모두가 함께 사는 자연과 인간과 이웃이 함께 사는 대화로 넘어가는 그 길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마을 공동체를 우리는 선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산업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의 전환기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생태계들이 되어야 되고 작은 마을이 되어서 산업물질의 이 무한 생산, 무한 소비, 무한 이 탈취, 인간을 무한적으로 이제 착취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이 아니에요. 자연도 너무 스타를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일어나는 것이 코로나 아니에요. 인간들도 좀 막 죽어가잖아요. 여기 이 청년들 다 불타고 자연은. 이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태계는 뭐냐? 스스로 새로운 생태계가 되고 저 마을이 된다는 건 뭐냐? 일주일에 4일이라고 하루 6시간 일하는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생산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소수가 독점해서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걸 하고 나머지 시간은 마을에서 평생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그 마을의 기업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시간이 남는 거로 유기적 생태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4일 하루 6시간 일을 하고 우리가 평등하게 분배를 하고 모두가 고르게 하는 정치나 이 공동체를 만들면은 우리 마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작은 마을이 되고 새로운 생태계가 된다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학습,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 평생학습하고 사회적 기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생태축제를 하는 이런 거를 이 마을의 플랫폼 교회들이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 교회들은 무한경쟁, 승자 독식이라는 이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 이 산업 물질이 만들어 놓은 아주 악질적인 가짜 뉴스가 무한경쟁, 승자 독식이다. 이렇게 해야 인류가 진보하고 잘 살 수 있다. 이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 협동, 소통, 돌봄, 공감, 공유의 새 문명의 복된 소식, 가스펠을 전하는 새로운 마을의 마당과 미디어들이 되기 위해 우리 기도한다. 우리 마을교회는 더 이상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넘어 마을 곳곳으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마을의 돌봄 캠프가 되어서 지역과 마을을 신방하고 생태적이고 건강하며 문화적이고 돌봄이 충만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 마을의 생명망을 짜는 마을의 마당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작은 단위로부터 협동과 자치의 생명 생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전국 240개의 시군구마다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세워 생명과 평화의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상상력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동해 나갈 것이다. 부천에서 지금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 사례를 지금 올해 안으로 5개의 도시로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이런 정신을 갖고 하고 이제 한 5년, 10년 후에 240개의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운동이 출발됐는데 하여튼 저는 이거를 써오라고 해서 제안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문구를 넣었다 그러면 이게 선언이 되는 거고 이건 좀 나중에 하자 그러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앞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했는데 이런 흐름으로 우리의 마을 목회라는 것은 이 산업 물질 문명의 이 붕괴를 넘어서 이런 새로운 생태 문명의 마을의 마당교회 플랫폼을 생명 생태의 플랫폼을 만드는
이제 마을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마을 신학이 이제 세계의 새로운 산업물질 문명을 넘어서 생명, 생태 시대를 여는 새로운 교회의 등장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